이 정도 인사하고 절타탕모님도 오셨네. 주담자님도 오셨고, 그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고 있는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혼재수 출발이더라고요. 나스닥 선물은 강세, S&P 500, 다우지수는 약보합, 그러면서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에 출발을 하더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온전하다, 또 이렇게 발언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좀 발표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미국 증시는 또 3대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보면 다우지수는 131포인트, 퍼센트로는 0.5%가 상승하면서 26,02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나스닥 지수는 74포인트, 퍼센트로는 0.74%가 상승하면서 1131포인트로 8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근 나스닥 지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8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 다음에 S&P 500은 1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0.43%가 상승하면서 313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8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0.36달러 상승하면서 0.36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퍼센트로는 0.88%가 하락을 했고, 배럴당 40.3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영국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43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46.6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하락한 배경은 미국의 50개 중에서 29개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원유 실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일 유가는 하락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죠. 최근에 보면 이제 금값이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인데, 최근 안전자산하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이라는 주식 나스닥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좀 최근에 이제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다음에 최근에 시중에 자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금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금값을 보면 온스당 15달러, 0.9%가 상승하면서 178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이 2012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금값이 상승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 다음에 시중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풀려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달러화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은 상승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달러 인덱스는 96.65로 마감을 했습니다. 96.65.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0.34% 정도 하락을 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다는 그 우려감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하락을 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는 어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2년물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5년물은 보합을 그렸고, 10년, 30년물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채금리는 장기물만 너무 상승을 했다. 경기 회복 기대감, 여러가지 복잡한 경기 문제 때문에 국채금리도 최근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좀 혼조세를 보이겠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의 경제지표는 상당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6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49.6을 기록했습니다. 5월달에 제조업 PMI 지수가 39.8이었는데 무려 한 10% 정도 개선되면서 경제지표가 제조업 PMI 지수가 엄청나게 개선됐다. 이와 같이 제조업 PMI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PMI 지수가 개선된 것이 어제 미국 증시 상승에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월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46.7로 뭐 기대치는 좀 약간 못 미쳤지만 그래도 개선된 기미를 보였다는 것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월 리치먼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지난달 마이너스 27에서 0까지 크게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5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16.6%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 2.7% 증가보다는 대단히 양호하게 나왔던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의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은 소비재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 IT 업종이 올랐고, 커뮤니케이션 업종, 헬스케어, 금융업종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하락한 업종은 전기가스, 부동산, 생필수품 업종만, 세계 업종만 하락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다 상승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특징주를 보면 은행주들이 어제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미국 경기가 선할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은행주들이 어제 미국에서는 좀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식물성 그 고기를 만든 비욘드 비트가 어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그 비욘드 비트 경쟁업체 제품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욘드 비트가 좀 하락을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메리칸 항공이 6%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 공모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아메리칸 항공은 6%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나이키,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실적 호전 기대감 때문에 또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 특이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아니라 빵주 한번 살펴봐야죠. 죄송합니다. 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는 보면은 어제 아마존이 또 1.86% 상승하면서 아마존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약밥을 보였는데요. 0.36% 빠졌는데 넷플릭스도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처리되면서 넷플릭스는 마이너스로 좀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도 1.26% 상승했고, 애플이 최근 기세 등등합니다. 애플이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애플도 2.13%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이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0.92%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을 한번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테슬라는 0.75%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인텔은 약보합 0.28%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반도체 관련주의 영향이 가장 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2.56% 하락을 했습니다. 2.56% 하락을 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 생산업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D램 생산업체인데 투자은행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어제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다. 이같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좀 빠진 것은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퀄컴은 0.25 정도 상승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들을 보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0.8% 빠졌고, 존슨앤존슨이 0.7% 빠졌고, 하이자가 1% 정도 빠졌는데요. 이 대형 바이오 관련주들은 좀 빠졌지만은
어제 헬스케어 지수는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지수는 상승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가 상당히 세게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강하게 올랐다. 유럽 증시가 강하게 상승한 얘기는 뭐냐, 유럽존 6월 합성 PMI 지수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제지표가 좋아지면서 유럽 증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 5월 달에 그 유럽존 PMI 지수가 40.9였는데 6월 달에는 47.5로 엄청나게 개선되면서 유럽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트럼프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트럼프도 7월에 다음 달에 미국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 또 했고, 그다음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합의는 온전하다, 문제될 거 없다. 어제 나바라고 또 우리 그 장중에 그 발언 파기했다 해가지고 좀 우리 증시도 장중에 많이 빠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다시 진화에 나서면서 중국과 무역 합의는 온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미국 증시가 또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이제 구글이 올랐는데, 구글을 보면은 미국 내 이제 광고 매출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 감소를 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계 광고가 감소를 하면서 구글 광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불구하고 어제 구글은 올랐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올랐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파우치 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또 그랬죠. 어제 그 미국의 26개 주, 50개 중에서 26개 주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간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의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기가 2월달이면 이제 반기가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반기 2월달에 이제 반기가 마감이 되니까 제가 보면은 이 미국의 연기금이 자산, 그 주식 투자 자산을 리밸런싱 한다. 그러면서 그 주식 자금이 채권 자금으로, 채권 시장으로, 주식 시장 자금이 채권 시장 자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오래감 때문에도 어제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WTO죠. 세계 무역기구에서 2분기 물동량이 18% 정도 감소를 했다. 물동량이 감소했다는 거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세계 그 물동량이, 그 수출입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좀 우리나라 경기가 아직까지 안 좋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최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랐는데 지금은 펀드멘탈,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질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종목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이것은 옛날 기사가 지워지지가 않았네요. 이것은 지워야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경제신문 이야기, 아침에 좀 속보로 나온 거 좀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했다. 이것은 또 오늘 우리 증시에 좀 호재를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북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김정은이가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했다는 얘기는 우리 증시에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우리 증시는 비대면 성장주 쏠림 현상이 지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5일날 증권 관련 세제안이 좀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경제신문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오늘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그 속보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던 것이 김정은이가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이야기.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은 보류한다고 24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노동신문에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또 남북 뉴스가 좀 있었죠. 제가 아까 보면은 어제 보면은 6.25를 언급한 삐라를, 김정은 일가에 대한 맹비난하는 그 삐라를 북한에 또 보냈다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약간 지정학적 뉴스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래가지고 이 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단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또 북한이 또 무슨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속보로 아침 속보로 대남 군사개혁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빼뜨가는 큰 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와가지고 금값이 최근에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코로나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금, 물가 연동 채권, 부동산에 큰 손들이 좀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차, 새로운 차 삼총사가 질주한다. 기아차 올 판매 신기록 눈앞에 두고 있다. 6월 달에만 해도 국내 내수 판매가 5만 5천 정도로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 4개월 연속 5만 대 이상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 최근 기아차 소렌토 K5 셀토스 신차가 삼성차가 판매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선 부회장이 전기차 강폭 행보에 현대모비스가 꿈틀거린다. 어제 현대모비스가 움직였죠.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현대 기아차 전기차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모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모처럼 만에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움직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LG화학 주가 95만원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나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CATL과 보다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 향후 LG화학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LG화학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LG화학 퍼가 지금 38배 정도 되는데 중국의 CATL 퍼는 70배 정도를 해가지고 LG화학이 앞으로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퍼 개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LG화학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증시, 우리나라 증시 하반기 증시 비대면 성장주 중심으로 쏠리면서 그러니까 이쪽 비대면하고 성장주만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대부분 중요 주권사들의 하반기 증시 전망을 보면은 코스피는 1700에서 2480포인트 정도 잡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실적 개선주하고 내수주에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SK바이오팜 청약 어제 첫날 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죠. 어제 6조 원 정도 돈이 몰렸답니다. 시중에 엄청난 돈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 관심 폭증에 따라서 NH증권 홈페이지가 지금 한때 먹통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신약 개발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SK바이오팜에 대한 청약이 엄청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또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 좀 했죠. 7월 16일부터 임상실험을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 임상실험을 한다. 그럼 연내 임상실험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500만 분 치료제를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가 좀 나왔대요. 이탈리아에서 램시마를 투여한 후 코로나19 환자가 이번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다. 폐렴에 대한 급속 회전에 따라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램시마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환자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식 양독체 개미까지 전면 확대는 안 한다.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은 25일날 발표합니다. 내일 발표죠. 내일 25일날 발표하니까 이것은 나와봐야지 알 건데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이제 거래세를 폐지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거래세 폐지는 당분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단계적으로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온 건데 이 거래세 주식 관련 세제는 이제 내일 최종 발표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독립운동의 반도체 소부장주 만세 3창 그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들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SK 머티리얼가 그 국산 불화수소 양산을 발표했고 대량 생산 계획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SKC가 블랙 마스크 시제품 본격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 동진 세미컨더 강가 계획에 대한 개발을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와 같이 SK 머티리얼즈, SKC, 솔브레인 그리고 동진 세미컨 같은 종목들이 최근 실적 호전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저는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이 가장 최근에 좀 심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그 대북 리스크가 있었는데, 오늘 김정은이가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시장에 좀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에서 IT 관련주들이 좀 상승한 것도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증시는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제가 보면은 우리 증시에 좀 돌아올 가능성이 엄청 커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죠. 지수보다는 종목에 배팅해라. 그리고 업종 섹터 내에서 실적 호전 중심으로 주가 차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는 절대 팔지 마시라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 있죠. 바이오는 제가 보면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조정 맞더라도 바이오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제부터 21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미국의 암마켓에서 지금 임상 실물질 여러 가지 발표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바이오 관련주 더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이오 관련주 함부로 매도하지 마시라. 보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오늘 LG화학 같은 주가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5G 관련주들은 제가 보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5G 관련주 지금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 특별한 종목을 여러분들 추천하는 거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을 한번 이야기 해드리고, 제가 오늘 마감 방송 7시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이야기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시에 저녁 7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합니다. 오늘 저녁 그때 오시면 또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요. 내가 여러분들의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던 올리스라는 종목, 어제 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날 때 충분히 한번 매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강하게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리스 같은 종목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올리스 계속 좀 보유를 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준 종목이 인테리안 테크 한번 소개해드렸죠. 인테리안 테크 주가 이번에 못 올랐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했는데, 어제 진짜 양호한 흐름을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한 8% 이상 급등하기도 했죠. 인테리안 테크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5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준 종목이 최근 5G 관련주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하면서 에이스테크 이야기해줬죠. 에이스테크도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이야기 안 드리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을 이야기해드렸고, 여러분들 오늘 7시에 또 마감 방송 무료 방송을 합니다. 제가 그때 종목 이야기는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나 수고, 행운의 숫자 7번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7시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